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투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탄탄대로로 진행되셨나요? 아니면 우여곡절이 더 많으셨나요? 사실 이 투자라는 것이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여러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함께 정부의 대책도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장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많지만 그 투자의 성공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부동산 정보, 알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가이드가 1년 내내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꼭 챙겨가야 될 부동산 투자 팁과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 해결부터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동향 살펴보면서 팁도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가능하죠.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2-7988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투자 길라잡이가 될 만한 부동산 관련된 팁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듣다 보면 긍정보다는 악재와 우려의 비중이 큰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파고들 만한 틈새는 있지 않을까요? 2017년을 목전에 둔 오늘 정유년 이 주택 시장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투자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쭉 살펴보면 뭔가 3원칙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님 준비하신 내용이 있죠? 바로 공개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네. 3원칙이라는 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주택 시장이죠. 서울 주택 시장이 상당히 많이 2, 3년간에 올랐죠. 오르고 또 지금 조정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 시장은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전문가들도 주택 시장은 아무래도 조정기를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일부분 또 소형 시장이라든가 이런 좀 역세권에 있는 이런 어떤 단지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좀 약세보다는 보합세 내지는 강보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일단 3원칙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좀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이라든가 또 도심 근접한 역세권 또 신축 아파트 아니면 신규 아파트, 신축 주택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은 항상 이렇게 강조돼 왔지만 특히 내년처럼 이렇게 좀 조정기를 맞이하는 안정되는 시기를 넘어가는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2가지 내지 이상은 또 갖춘 지역을 꼭 선택하는 게 좋겠다. 또 실수요자라든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이 좀 좋은 시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기본에 좀 충실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이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는 일단은 사회 분위기 또 전반적으로 가구 원수가 줄고 있고 또 1, 2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봤을 때 앞으로 중대형의 어려운 점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소형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가구 원수가 적고 1, 2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임대차 수요가 또 많이 받침이 될 것이고 이런 임대차가 받침이 된다면 가격이 하락보다는 보합 내지는 강보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도심 근접 역세권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은 2014년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서울 지역에는 정비 사업이 막 이루어지면서 전세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좀 공급도 모자랐고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외곽 또 경기권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는데 내년 시장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도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또 이러다 보면 과거하고 또 비슷하게 나갔던 수요들이 또 다시 업무 시설이 많은 중심권으로 도심 회귀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심이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지역, 역세권이라고 해도 도심과 연결되는 곳,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신규 아파트 시장인데,
우리가 뭐 분양시장 뭐 올해 작년에 봐서 알겠지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들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축 주택 중심으로는 가격 하락성이 그렇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대부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신규 또 소형 주택 이런 쪽은 아무래도 향후에 내년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강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3원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1, 2, 3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결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을 예, 이 3원칙을 갖춘 지역은 일단 수요층들이 좀 안정된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층이 안정된 곳이 결국은 안정된 지역이고 안정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층 안정을 된 곳을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앞으로 시장 자체를 양극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냐면 서울이라도 서울 중심과 또 서울 외곽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칙을 좀 중시하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3 대책 이후에 우리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강북권에서 도심과 연계된 지역들 뭐 마포권이라든가 동대문, 서대문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지금 가격이 내린 것이 아니고 상승하는 곳도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겠죠. 과거에도 이런 점들이 있었죠.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었는데 그 시기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평균 하락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치가 30%고 경기도권의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은 60%, 70% 정도까지 하락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서울 지역에 이런 소형 아파트라든가 뭐 또 역세권에 있는 이런 어떤 입지를 갖춘 이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시대적인 흐름은 소형과 이런 역세권 뭐 도심권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인 마지막 얘기는 대내외적인 이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분 종목에 따라서 또 이런 기초를 원칙을 좀 지켜가서 내년도에 임하신다라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내년 시기에 이 원칙을 꼭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시장이 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3원칙을 지킨 부동산 정보들만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앞두고 걱정 많으신 분들은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번호 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전 서울시 양천구 신정 3동의 서부 트럭 터미널 옆에서 거주를 하는데요. 네. 네, 내년 10월이 전세 만기인데요. 네. 그 전에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10월까지 있다가 집을 구매를 해야 될지 해서요. 지금 여쭤보려고요. 네,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디시라고요? 동일 하이빌이요. 동일 하이빌이요. 그렇다면 네. 어느 쪽으로 좀 옮기시려고 생각하시나요? 네, 거기 바로 옆에 푸른마을이 33평이 조금 한 4억의 초반이어서 좀 가격이 저렴하고요. 네. 네, 지금 동일 살고 있는 데는 좀 가격대가 좀 꽤 한 1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저평가가 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게 더 나은지 해서 푸른마을 쪽이 더 나을지 동일 하이빌이 더 나을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금 살고 계신 곳과 옆에 이 푸른마을 3사단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좀 이 두 가지를 좀 놓고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함께 고민 네, 네.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직은 네. 그럼 지금 무주택이시고 내 집 네네. 마련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만기는 언제쯤이신데요? 내년 10월이에요. 내년 10월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그 거주하시고 계셔서 이 주변을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는 뭐 내년 정도가 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기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네. 내년 시장 상반기의 좀 흐름을 보면 네. 미리 좀 움직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조금 이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도 좀 그럴 확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를 집을 사시는 거는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일단 시기는 뭐 만기 시점 하반기도 나쁘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동일하이빌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동일하이빌 지금 거주하시는데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죠. 뭐 네. 일단 이 지역 내에서는 뭐 뒤쪽으로 최고죠. 이페라우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 내에서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이 좀 세게 거래가 되고 또 얼마 전에 서부 트럭 터미널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뭐 인근의 건너편에 지금 신정뉴타운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알고 계시죠? 네. 예, 뉴타운이 예. 두 군데가 개발이 되더라고요. 네, 신정뉴타운 중에서도 1-1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올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11.3 대책 이후로 좀 분양 시기가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게 분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일단은 분양가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는데 신정뉴타운 1-1구역이 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여기 단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인근 지역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분양가가 관건이겠지만은 그래서 네. 지금 뭐 신정뉴타운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가가 뭐 한 1,500만 원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보여서 일반 네, 네. 분양분은 그거보다 좀 높겠죠. 그런데 네. 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정비가 되면서 새 아파트 3,0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면은 기존 이 옆에 구역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동일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푸른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지금 매수하는 네. 걸 조금 천천히 늦춰도 된다는 게 제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아. 내년에 주변에 뭐 일반 분양이 한 1,000세대 정도 여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청약을 하실 수 있다라면 분양가에 이제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보고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나쁘지도 않고 받는 게 나쁘지 않고요. 또 만약에 어느 정도 뭐 시장이 안정된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도 뭐 네.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 네. 대단지를 한번 보면서 만약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전세를 한번 더 사셔도 되잖아요. 네네. 그죠? 아니면 뭐 네. 매수를 한다, 분양권을 뭐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이런 네, 것들도 가질 수 있고. 청약 저축 통장은 있거든요. 예금 통장이 있거든요. 아, 예. 그 청약, 네. 예, 청약 그거 일수, 답수를 할수 지금 제가 봤을 때 있거든요. 무주택이시라 그러면 당첨 근데 확률이 그-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특별 분양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반 1순위도 네. 있고. 근데 지금 11.3 대책 이후로 일반 1순위자들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첨 네. 확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신정뉴타운 1-1구역에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되면 그때도 네.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 내년 상반기에는 요 주변에 변화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번 보시라 이런 말씀을 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 지금 가격이 시간을 오르지는 않아요. 두고요. 네? 그 시간을 두고 네. 보고 이제 하라 매매를 네, 하는 상반기의 거. 변화를 보면서요. 지금 현제 네. 동일이라든가 이런 푸른마을 이런 데 있죠. 네, 예, 많이 인근에 지금 올랐거든요. 옮기시려고 하는 데는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뭐 그 신정뉴타운의 1-1구역이 분양이 뭐 성황리에 끝난다고 해도 네, 이 네. 주변 지역은 그렇게 같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규모 단지가 이렇게 입주하면 주변 지역이 조금 한동안은 약세예요. 결국은 아. 뭐냐면 그때 가서 사도 된다는 얘기죠.
아, 입주 예. 때쯤에요. 예, 그래서 제가 내년 하반기 나쁘지 않다. 상반기를 보면서 네. 청약도 해보시고 매수 시기도 그때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또 지역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네. 네, 앞으로도 내년에 원하시는 만큼의 부동산 투자 성과 꼭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나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광명 사거리역 쪽에요. 네. 뉴타운 진행되는 걸 얼마 전에 샀거든요. 한 3개월 전에. 네. 아, 근데 그게 113 대책이나 뭐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지금 뭐 감정, 예.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게 뭐 아파트세요? 아니면 다세대? 아예 빌라. 아, 빌라. 예, 네. 다세대. 저희 주소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도를 찾아가면서 위치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광명 이동 네. 46-3번지. 네, 광명이동 46-3번지. 이 부동산을 지금 3개월 전에 매수하셨는데 과연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좀 영향이 네. 있을지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명이동 46-3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지도를 좀 찾아보는데 이거 지금 사신 지 3개월 되셨다고요? 예. 아, 예. 그때 한참 올라갈 때 샀거든요. 예, 광명 뉴타운이 지금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않고 네. 예, 괜찮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2구역이네요. 네, 이구요. 아, 2구역이죠. 지금 위쪽에 지금 보니까 광명 뉴타운 2구역이면 지금 매수한 시점은 나쁘지 않고요. 이거 몇 평 사셨어요? 돼지 지분은 6.8인데 네. 건평은 16평 정도 돼요. 아, 예. 재개발 지역에서 건평은 사실 조금 좀 의미가 좀 낮고요.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감정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6평, 7평 정도라면은 이 지금 강명 뉴타운에서도 지금 사업이 빨리 가는 곳이 있고 늦게 가는 곳이 있잖아요. 네. 알고 계신가요? 여기 전반적으로? 예, 감정평가사가 며칠 전에 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2구역이 지금 지금 그 사업 단계, 사업 시행인가 지금 신청해 놓고 그런 단계 정도 됐잖아요. 그쵸? 네.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이주한다고 그러던데. 아, 뭐,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옆에 1구역 있잖아요. 예. 1구역이 지금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15구역, 16구역이 지금 얼마 전에 또 관리 처분 받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5구역, 16구역, 뭐 1구역, 그 다음으로는 요 2구역이에요. 속도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쁜 구역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도 좀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한 게 나쁘진 않은데 매수한 건 얼마 주셨어요? 1억 6천. 6.8에 1억 6천이요. 예. 네. 조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에서 일단 이 지분에 대한 평가는 관리 처분 정도 단계에 가서 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한 1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하고 따져서 추가 분담금이 결정이 되고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게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사업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매수한 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물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 정도 지분 거래가 굉장히 많은 평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분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지금 그 다음 단계 뭐 관리처분 단계까지도 가면서 매도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평가가 만약에 낮게 나온다 그러면 좀 실익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네. 예, 그래서 평가 금액이 나오기 전에 그 분위기에서 가격이 좀 상승됐을 때 좀 나오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매수하신 거는 나쁘진 않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시기라서 그렇지 어쨌든 광명 뉴타운의 어떤 입지, 이 구역의 입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되 내년 정도 지나서 어떤 사업이 다음 단계 넘어가고 관리 처분 단계까지 가기 직전에 한번
한번 매도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는 거는 뭐 편하게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지금 1년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에서 1억 8,500이나 9천에 팔으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좋은 거잖아요. 지금 1억 6천에 샀잖아요. 6천대. 네. 예? 근데 지금 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여기에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근데 다만 이게 지금 감정평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네,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곧 내년이나 뭐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갖고 계시고 좀 더 보유하셔도 뭐 지금 가라앉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편하게 후에도요? 생각하시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시죠. 아 그럼 1, 2년 후에도 그게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감정평가가 조금 높게 나올 사업이 지금 속도로 계속 잘 가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가다가 이 조합원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다가 변수를 받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재건축 구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 속도를 굉장히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 전에 빨리 남들보다는 한 박자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란 얘기고 최소한 내년 한 중하반기 정도까지는 뭐 아무 일 없을 것 같이 잘 갈 내년 거로 중하반기? 예 1년 정도 아 부동산이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서 네네 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저기 그래서 아. 여쭤보는 거예요. 1년 네, 안 된 그거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후에라든가 다시 한번 상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예, 결론 드릴게요. 네. 1, 2년 후에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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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깊게 상담을 못 해드리고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또 언제든 저희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두 통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38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포 고촌 월드메리비앙 아파트 42평형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망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촌읍에 위치한 월드메리디앙 아파트 좀 큰 평수예요. 가격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은 중대형 평이라서 조금 우려되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촌역에 지금 뭐 우리 공항철도라든가 이런 호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메리디앙 입지를 봤을 때는 고촌역과의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중대형이라는 또 핸디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고촌 그 사후지구 또 넘어가서 김포 한강 신도시 뭐 이런 지역들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량을 따져봤을 때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 중대형과 어떤 초역세권 지역이 아니다면은 조금 어려움을 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 목적이라면 어떤 공항철도 개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갖고 있을 때 조금 더 한 박자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한 상담 시간 굉장히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세미나 함께 참석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합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님, 세미나가 31일이에요. 사실 네. 연말이라서 다들 많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참석률 작년에도 굉장히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말일날은 네. 사실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중요한 시기라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네. 세미나 예약 굉장히 많이 들어와 네.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시면은 세미나 시간에는 뭐 올해는 요번 주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년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한 20여 년들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경험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내년 시장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꼭 함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주 전무이사,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김원주 이사님부터 오늘 어디로 가는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중심축 바로 강남구 삼성동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강남구에서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개발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한 이 개발 호재들 직접적인 수혜에 맞을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반 주택 아니고 초고급 다세대 주택이면서 중심지 삼성동의 한 가운데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자,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삼성동 다세대 주택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동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성대웅 이사님 오늘 두 곳 가보는데 어디 가나요? 예, 어느덧 2016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2016년도에 부동산 농사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에도 본 방송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강남 상구의 한 지역으로서 투자의 교본이 되는 지역입니다. 본 매물지 내 집 앞과 내 집 옆에서 개발과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는 곳으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본 매물지에도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포인트 투자의 적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큰 시색 차익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두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군데 준비했습니다. 한 군데씩 차례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볼 곳은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2월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이사님, 반포동의 특징부터 좀 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역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교본이 되는 지역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검증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매물지 7호선 급행역인 신논현역과 7호선 논현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2호선 강남역과 3호선 신사역 또한 도보로 충분히 이용한 다중역세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 매물지 우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본 강남대로에서는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본 매물 좌측으로 보시면 요즘 많은 이슈와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좌측으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반포 자이아파트가 있으며 이 반포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 같은 경우에 현재 매가가 15억에서 16억가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마트와 편의점 잘 형성되어 있고 차량 이동 시에는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입지해 있는 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을 이용하시게 되시면은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테헤란로와 지가를 비교했을 시에 60%에서 70%가량의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강남구의 테헤란로 지역은 성장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포동 지역의 강남대로 즉 신논현역과 논현역은 이 성장의 미래성이 밝은 곳이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포동의 특징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반포동의 인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연 떠오르는 개발 계획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체크해 주시죠. 예, 현재 지금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메모드급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 중에서 내 집 앞이나 내 집 근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인 집가 상승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올해 말 신노년역과 노년역 신사역까지 3단계군이 연장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분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이 신분당선이 연결될 시에는 강남에서 용산까지 약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단일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에 들어왔을 시에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면서 큰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내 집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바로 내 집 옆에서 일어나는 개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약 6.8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현재 정체되는 것을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층의 약 6만 제곱미터의 크기의 이 녹지온과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내 집 옆에서 개발 계획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바로 밑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롯데 칠성부지 개발 또한 같이 변모해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롯데의 마지막 수건 사업, 본 부지 47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호텔과 상업시설, 주요 업무시설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퀄리티의 직장 임차 수요가 강남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고용 창출 인원만 50만에서 1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남으로 고퀄리티의 임차인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중요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또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재 R&D 센터의 개발 계획과 삼성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이스나웃 단지와 옛 한전부지 개발, 영동대로 지하 사업 등 계속해서 강남은 10년, 20년 이상의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포 쪽에 있는 관련된 개발호재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완료가 됐나요? 12월이면은 준공이 완료가 됐겠죠? 예, 본 매물 네. 이제 따끈따끈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막 준공이 끝났습니다. 본 매물 이 투룸이고요. 5층 중에 3층 노야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는 풀옵션으로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와 모든 내부 풀옵션 이쁘게 다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앞에는 8m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 또한 우수하고요.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꼼꼼하게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시공업체에서 사후 관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믿고 가능한 투자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찾아간다면 직접 부동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보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과연 어느 정도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할지도 체크해 봐야겠죠.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본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전세 3억, 활용 시에는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겠지만 본 매물지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월세 수익과 월세 임차인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인데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1억 1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에도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본 매물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앞서서 투자의 교본이 되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무 설계도 안정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자신의 재무 설계 투자하시고 임장 활동도 철저히 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최근 핫한 서초구 반포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김원준 이사와 함께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지역 안에서도 삼성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삼성동의 매력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사실상 삼성동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탐내하실 만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아도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 이 삼성동 지역을 한 번 더 살펴봤을 텐데요. 자, 하지만 이제 상당히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엔 분당선과 9호선 급행역인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좀 빠르게 뛰어간다라면 뭐 몇십 초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그러한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역에 가까운 초역세권입니다. 자, 사실상 3종 주거지인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앞에는 호텔, 대규모 이름 있는 유명 호텔이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입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곳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도 녹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자, 바로 뒤쪽에 선릉과 정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발생이 되면서 상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곳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 해외 출장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옆에 있는 선정릉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건 아니겠고요. 자, 바로 삼성동에 있는 수많은 중소 대기업들. 자, 이 중소 대기업들, 특히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당히 출장이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주변 지역들은 상당히 많은 호텔들을 비롯해서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장점, 특히 이 지역 삼성동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업무지, 특히 사업체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삼성동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강남의 중심지면서 강남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런 만큼 추후에 그 미래의 가치는 저 개인적으로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주변 같은 경우에 번잡한 상업지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상업지와 업무 시설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강남구 논현동이나 반포동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동의 매력은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뭐 다양한 개발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 구체적으로 있나요? 일단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한전부지, 이제는 현대차 부지라고 해야겠죠. 현대차 비즈니스 글로벌 센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른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의 지금 경제적인 통계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일단 대기업, 특히 이쪽 대기업 R&D 센터에 약 1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와 함께 그 유관 기관들, 관련이 있는 회사들 또 약 10만 명 정도가 또 이곳 인근에서 또 근무를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동 인구 이상이 발생이 될 거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유동 인구야 뭐 100만 명이 되더라도 이 지역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호재는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곳에 있어서는 대규모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곳 대기업과 유관기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 주변 지역들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잠깐 나와 있는 사람들, 특히 잠깐 뭐 출장을 오는 몇 달 단위로 출장을 오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삼성동 인근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와 함께 이 지역 대규모 개발 호재, 현대차 비즈니스 센터 이걸 비롯해서 수많은 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특히 이곳 주변에는 이제 9호선 영장 사업을 또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9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9호선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업무 지역들을 끼고 있는 그러한 노선이라고, 황금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역이 계속 연장이 되면 될수록 지금 9호선 한가운데 있는 이곳 선정릉 급행역 이 주변 지역이 더욱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함께 또 어떤 것들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삼성동 영동대로 원샷 개발 같은 경우에도 GTX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가 이곳 삼성동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함께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 뭐 강남에서 일어난 수많은 개발 사업들 대부분이 이곳 삼성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효과, 지금 현재 소개드리는 곳 법정 주소 자체가 삼성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들이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이 현재 이루어지고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권이라는 점을 또 2번 정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건물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약 3개월 정도 준공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실질적으로 뭐 입주를 하게 되는 데는 한 개인적으로 4달에서 5달 정도 너무 추울 때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일단 삼성동 정말 좋은 땅에 건축물이 지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은 1, 2년짜리 단기적인 개발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역시 조금 기본적인 소재나 재료들이 아니라 좀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고급 주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바로 장기적인 호재, 10년, 15년, 20년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작은 곳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꼼꼼하게 지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자, 풀 옵션에 또 이곳 같은 경우에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찾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도 역시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실상은 무인 택배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무인 택배함을 비롯해서 CCTV 등 보안 시설 모든 것들을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 9호선 선정릉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입지 좋은 곳의 고급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투자 가능한지 확인해봐야겠죠. 가격 정보 주시죠. 네, 앞에서 제가 입지가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만큼 가격대도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주변 삼성동 지역에 있는 주택들 살펴보신다면 이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시세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매매가 3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이곳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실제 투자 금액 약 5천에서 6천 정도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요 역시 상당히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 3천에 보증금 3천 기준으로 해서 월세는 140에서 150, 160 그 정도 사이가 현재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 단위는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금 스케줄에 맞추셔서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월세를 한번 조정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입지면 입지, 가격이면 가격 여러 가지 자세하게 또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유의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방문을 하신다면 누구나 다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자금 스케줄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지역 매매가 3억 8천만 원입니다. 자,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5천에서 6천 정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될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한번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이곳 바로 앞에 나가시면은 6차선 도로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임장 활동 꼭 해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가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청량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제는 강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인데요. 이사님, 제기동의 입지 여건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2번째 지역 동대문구 제기동입니다. 동대문구 하시면은 서울 2030 플랜을 보시게 되면 12지역 중심의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동 일대에는 많은 재래시장이 입점해 있고 그것으로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입니다. 본 제기동 본 매물지에서 1호선 청량리역, KTX와 GTX 노선이 들어올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매물이고요. 또한 왼편으로 입주해 있는 제기동역 또한 도보 5분 거리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에서 8분에서 9분만 내려가시게 되면 2호선 용두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용두역까지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한 가능 매물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1호선 청량리역을 나오시게 되면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가 입점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밑에 쪽에 입지해 있는 용두역을 바로 나오시게 되면은 홈플러스와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의회가 입지해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바로 용두역 바로 아래쪽에는
퇴근 후 산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용도공원이 입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용도공원 아래쪽에는 한층 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주변에 많은 재래시장이 입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값싼 가격으로 제반시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매물지 주변에 입지해 있는 고려대학병원과 경희대학병원을 이용할 시에는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 주변에는 많은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임차인 수요 골고루 만나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주변에는 서울시립대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를 바탕으로 풍부한 대학생들 임차 수요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 주변에 입지해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도 20-3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동대문구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만큼 무언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자리 잡고 있나요? 많이 동대문구 지역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지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 집창촌 지역이 올해 철거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주와 철거공사가 완료가 되고 본 매물 지역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 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예정이고요. 바로 이 부지 옆에 붙어있는 동부 청과시장 부지 또한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지에도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발들이 멀지 않습니다. 바로 신호등 한 번만 건너시면 바로 개발지가 눈에서 보입니다. 또한 주변에 입지해 있는 양력시장 또한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교통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발맞추어서 2017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 예정인 KTX 노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KTX 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강릉까지 이제는 1시간가량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꿈의 노선입니다. GTX 노선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B노선과 C노선이 청량역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 청량리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 9호선이 들어왔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을 눈으로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본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청량리역 인근 집가 상승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면목성 경전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완화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심 접근성에도 편리하게 도움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하듯이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집창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낙후된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 멀지 않습니다. 신호등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 개발지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어떻게 지어지나요? 예, 본 매물은 선부장 매물입니다. 2017년도 6월 준공 예정인 매물이고요. 5층 중에 2층 매물입니다. 또한 본 매물은 풀옵션으로 잘 이쁘게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근래 보기 드문 TV 40인치 TV까지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직장인들 편리성을 위해서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살기 좋게 편리하게 만들어질 예정인 뿐만 아니라 네. 본 시행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믿고 네. 맡기셔도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본 매물 매매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2억 투자 시에는 활용 시에는 3천만 원이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증금 3천에 8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이용 시에는 실투자금 6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요 근래에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는지 탁상 활동만 통해 가지고 임장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임장 활동 철저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무이사였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다음 주에도요. 여전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